다행히 현재 21선 매수 타이밍을 주고 딱 거기서 지지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쭉 상승한다고 해도 저는 소액만 매수한 이유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미국 직투 계좌는 어제 나스닥의 상승으로 현재 4,700만 원 수익까지 올라온 상태이며 국내 계좌는 38% 수익률과 440만 원 수익 중입니다. 현재 웅줍 시즌2 계좌까지 총 5,500만 원 정도 수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의 해석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를 살펴보면 졸트 구인 이직 보고서가 예상치를 하회하며 고용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요. 이에 나스닥만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죠. 즉, 고용 둔화를 현재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는 호재로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그저께 맵 화면을 공유드렸었는데 빅테크가 너무 많이 올랐었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과했다. 너무 앞서갔다. 라는 핑계로 빅테크가 조정을 받았다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게 핑계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빅테크가 많이 떨어지니까 어제는 반대로 빅테크가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고 다른 섹터들이 하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국 바꿔가며 골고루 조금씩 상승하는 겁니다. 미국의 우량 기업들은 말이죠. 자, 어제 나스닥 주가 추이를 살펴보면 장 초반 크게 하락으로 시작했다가 바로 말아 올리면서 상승으로 전환해버린 모습입니다. 과연 어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네, 어제는 바로 졸트 구인 이직 보고서가 발표되었는데요. 이게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현재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지만 2021년 3월 이후 최저 수준까지 내려왔고 2022년 피크를 찍고 서서히 둔화를 보이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그래프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는 고용 둔화를 나타낸 건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용 둔화라는 재료가 현재 경기 침체라는 악재로 작용할지 아니면 금리 인하라는 호재로 작용할지 우리는 이 시장의 해석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한다. 라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어제 시장이 하락폭을 말아올린 것을 보면 시장은 현재 고용 둔화, 경제 둔화 지표를 보면 경기 침체 악재가 아니라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는 호재로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이 해석에 힘을 실어준 게 미국 ISM 서비스업 PMI 발표입니다. 월가의 예상보다 소폭 상회하면서 11개월 연속 확장 국면을 유지했습니다. 이 지표로 확인해보면 현재 경제 둔화를 나타내주고 있는 적당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인플레이션은 둔화되고 있고 그리고 고용까지 둔화되고 있죠. 거기에 경제가 급격하게 나빠지지 않고 서서히 둔화되며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연착륙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죠. 그러니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어느새 또 4.1%대로 떨어진 모습을 볼 수 있고 현재 시장은 그대로 3월부터 금리 인하 시작이라는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지만 경제가 무너져서 금리 인하를 하면 악재겠지만 경제가 잘 버티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잘 둔화되어서 금리 인하를 하면 시장은 호재로 해석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현재 시장 전망을 살펴봐도 여전히 내년 3월, 즉 4개월 뒤에 금리 인하를 시작한다 라고 바라보는 전망이 여전히 우세합니다. 그래서 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너무 과했나? 시장이 너무 앞서서 다 반등해버렸나? 라는 핑곗거리가 있었음에도 결국 같은 상황임에도 증시는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즉 말도 안 되는 매스컴의 하락 핑계는 보지 마시고 진짜 시장의 해석을 봐야 하는 겁니다. 결국 고용, 경제 데이터를 보고 시장이 이걸 호재로 해석하느냐 악재로 해석하느냐가 주가를 결정하지 그냥 데이터로만 상승과 하락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이건 그냥 시장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게 바로 이번 주에 쫙 깔려있는 고용 지표들입니다. 어제 화요일 졸트 구인 이직 보고서는 고용 둔화를 보이면서 시장은 호재로 해석했죠. 그리고 오늘은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고 목요일에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금요일이 진짜 가장 중요한 날이죠. 바로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발표됐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뭘 봐야 하냐면 현재 시장은 고용 둔화, 경제 둔화를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는 호재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둔화가 아니고 서서히 내려오는 고용 둔화라면 시장은 그대로 호재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중기적으로 우리가 뭘 조심해야 하냐면 고용 둔화, 경제 둔화라는 재료를 시장이 어느 순간 경기 침체라는 악재로 해석하는 그 순간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이때를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하고 이 해석이 연출되면 마음의 각오를 해야 한다. 라는 타이밍으로 생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은 시장이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있죠. 시장은 현재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3주 동안 여러 지표들을 보면서도 과열 구간이라 매수세도 점점 약해지고 그렇다고 현재 아무리 봐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마땅히 떨어뜨릴 악재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계속 횡보하면서
결국 21선이 캔들을 따라 올라왔고 기간 조정과 아주 조금 하락을 보이자 웅덩이 매매법 1차 매수 타이밍 21선에 그저께 딱 닿았던 모습이었죠.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1차 매수 타이밍이고 너무 많이 매수하지 마시고 조금만 매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행히 현재 21선 매수 타이밍을 주고 딱 거기서 지지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쭉 상승한다고 해도 저는 소액만 매수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제 원칙 때문인데요. 저는 지금처럼 RSI가 과열 구간일 때 그리고 불리시 퍼센트 인덱스도 과열일 때 거기에 지난달 11월이 역대급 상승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누가 봐도 많이 오른 상태에서는 성공한 투자자들이 말하는 안전 마진이 확보되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는 소액만 매수합니다. 그러나 8월, 9월, 10월 조정장처럼 누가 봐도 꽤 조정을 주었고 누가 봐도 지루하다 싶을 땐 안전 마진이 좀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때는 좀 비중을 올려서 매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12월은 지루한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현재 거의 3주 동안 주가가 제자리 걸음이라 또 그새 지루해서 못 버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또한 투자라고 말씀드렸죠. 이걸 버티는 게 부자가 되는 길이라고 말이죠. 최근 4년 동안 12월 주가 추이를 살펴보니까 작년 2022년을 제외한 21년, 20년, 19년 모두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2022년에 크게 하락했지만 2022년 12월은 누가 봐도 역대급 매수 타이밍 중 하나였죠. 하락장의 바닥 그 어딘가였으니 말이죠. 그래서 전 현재 상황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 침체가 찾아오거나 시장이 경기 침체를 반영하기 시작하면 그땐 상황을 좋게 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게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뷰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으니 결국 12월에 크게 하락할 것이다 라는 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안 좋은 케이스가 조금 하락하거나 횡보하는 케이스이며 저는 그대로 좀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고용도 둔화를 보이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둔화를 보이고 있고 그런데 경제는 생각보다 잘 버텨주고 있고 거기에 차트까지 강세를 나타낸다. 모든 퍼즐이 현재 강세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부디 전고점을 회복해서 우리를 더 기분 좋게 해주었으면 하는데요. 계속 강조드리지만 지금은 경기 침체만 급격하게 찾아오지 않으면 된다. 위기만 오지 않으면 된다. 라고 현재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 웅덩이 매매법 1차 매수 타이밍에 대해 멤버십 분들에게 가장 좋은 타이밍에 공유드리고 어제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도 공유드렸습니다. 이런 댓글들이 간혹 달리더라고요. 야, 뭘 벌써 사냐? 현재까지 움직임을 보면 21선에 닿고 다시 올라가고 있죠. 강세장에서는 21선도 매우 강한 지지선 중 하나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 원칙이죠. 저와 여러분이 투자하고 있는 웅덩이 매매법의 1차 매수 타이밍이 21선이고 21선이 올라오면서 닿는 이유는 결국 3주라는 기간 조정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3주 동안 제자리에서 횡보하는 것 또한 마치 주가가 하락하는 것과 비슷한 조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매수 타이밍에 닿게 되는 겁니다. 기다리니까 조금 떨어져서 닿게 되는 것이죠. 방금 전에 강조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 원칙입니다. 또한 저 역시 소액 매수라고 강조드렸죠. 투자 원칙을 지켜야지만 마치 아마존의 정글 같은 이 주식시장이라는 곳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이번 12월 독서 모임에서는 더 시스템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시스템이란 하나의 원칙과 일맥상통합니다. 즉 우리는 21선에 닿으면 매수한다. 60일선까지 내려가면 좀 더 매수한다. 그리고 120일선까지 또 내려가게 되면 또 매수한다. 라는 원칙, 즉 시스템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줄 가장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이죠. 2022년 하락장에서도 보셨듯이 웅덩이 매매법으로 투자한 결과 현재 높은 수익을 거두고 있고 2023년 상승장에서도 지난 3월 은행 파산 사태 때 줍줍했고 이번 8월 조정장에서도 줍줍했습니다. 하락장에서나 강세장에서나 웅덩이 매매법으로 투자하면 심리적으로도 안정적이며 투자 수익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저 역시 제 소중한 돈 3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매수하고 앞장서서 끝까지 보유할 테니 함께 정말 장기 투자로 인생 한번 바꿔보시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